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제대로 만들면 1000년을 간다는 공예품이 있습니다. 바로 나전칠기인데요. 이게 그렇게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거는 겉에 바르는 독특한 그 옷칠 때문이죠. 오늘 초대석에 한평생 이 한국의 전통 옷칠을 지키고 지금 널리 알리고 계신 분 초대했습니다. 대한민국 나전칠기 명장 1호이시고 서울시 무형문화재 옷칠장 1호이신 손대현 명장이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선생님 작품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영구 보관돼 있죠? 그렇죠. 어떤 작품이죠? 그건 능화형 쟁반이라고 해서 나무를 꽃 모양으로 깎아서 거기에 이제 나전과 옷칠로 마감한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작품이 여러 군데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또 과거 대통령들이 해외 정상들하고 회담하러 갈 때 네. 그 외국 정상한테 줄 선물로 선생님 작품을 가져간다고요. 네네. 그럴 때는 특별히 주문을 합니까? 아니면 이미 완성된 작품을 와서 가져가나요? 그게 이제 뭐 미리 기획을 해서 주문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마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을 때 이제 연락이 와서 작품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돼 있는 걸 쭉 보고 선정을 해서 이걸로 합시다 했을 때 이제 제 작품 하긴 작품 하나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요. 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뭐 정말 빨리 해야 6개월이에요. 아, 그래요? 예,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옷칠이라는 게 뭐 오늘 칠했다고 내일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빨리 완성해야 6개월이니까 외국 정상들하고 회담 잡히고 이거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선생님 작품이 전시 중이라고요? 네. 어떤 전시입니까? 아마 그 나전칠기 특별전이라고 하는데요. 12월에 시작해서 올 7월까지 전시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작년 6월경인가 이제 어느 분이 제 작품을 봐도 되냐고 갤러리에 와도 되냐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쭉 둘러보시더니 이제 나가실 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크리에이터 밑으로 그분이셨는데 작품이 훌륭해서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2달 후에 이제 다시 선정이 돼서 이제 작년 10월경에 이제 선정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지금 전시 중이죠. 나전칠기 특별전. 네. 그 선생님 작품만 그렇진 않고요. 이제 그 유물들과 올해 과거 유물들하고 또 제 작품과 또 현대 작가님들, 칠 작가님들 작품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보시진 못하셨구나. 그렇죠. 아쉽죠. 네. 나전칠기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사실은 그 중국에도 사실은 옛날 보면 그 나전칠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덧 그쪽에선 사장이 되고 조칠이라고 해서 옷칠을 두껍게 올린 다음에 조각을 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물로 남아 있죠. 그리고 특히 나전칠기는 일본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 위에 금가루를 뿌리는 소위 막기에라는 작업을 하고 금가루를 뿌린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림을 살리고 우리나라는 저기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 때 이미 나전의 활용도가 나전의 세밀한 기법이 정말 훌륭한 그때 당시에는 하이테크한 기술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죠. 고려 나전칠기 경함 같은 경우는 그렇듯이
명맥이 쭉 이어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나전칠기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하고 유일하군요. 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통 공예품이죠. 그러니까 오칠약 하는 거는 중국도 일본도 다 하고요. 하는데 네. 그 나전이라는 게 이제 조개 껍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는 한국이 유일하다. 네. 예. 그 역사는 언제부터 거슬러 갑니까? 그래서 저 통일신라 때에는 아마 이제 오칠기에다가 금속을 오려서 금속. 평탈칠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고려로 가면서 이제 그 나전을 이용해서 아주 정말 세밀하게 그 조각을 내서 문양을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킨 그 작품들은 그 이제 송나라 때 많이 저 수출 또는 이제 아마 그렇게 나갔거든요. 중국으로 수출하고. 그렇죠. 그렇듯 우리나라 그때 나전칠기가 정말 그 기술 그 최고로 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칠전을 두고 나전장, 칠장 또 백골장 백골은 뭐예요? 백골? 백골이라는 어떤 틀을 짜는 걸 말하죠. 틀이 완성이 되면 그걸 백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칠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그 전 단계죠. 네, 네. 그렇듯이 이제 그 고려 때 이미 나전칠기가 상당한 기술로 발전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삼국조 통일신라, 네네. 그다음에 고려 이때가 그렇죠. 이제 최고조 상태고. 그 고려 때 최고의 전성기 이를 예. 드렸다고 봐야죠. 근데 오칠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의 첫 기원은 어디로 거슬러 갑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문헌을 보면은 그 경남 의창군 다올이라는 고분에서 칠기로 제작된 그릇을 발견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열매들이 썩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발견이 돼서 사실 학계를 놀라게 했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오칠의 우수성은 이미 그 옛 선조들이 익히 알고 그 왕이나 귀족들 관에 이제 오칠을 하는 사례를 보면 이미 그때부터 오칠의 어떤 우수성을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참 신기해요. 네네. 온나무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썩지도 않고 보존도 오래되는 그런 칠 재료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에? 참 정말 대단한 선조분들이시죠. 네. 우리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걸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기억하는 건 제가 1994년도 동경 올림픽 하던 해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제가 일을 하던 그 어떤 무역회사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지만 그 건물 안에 칠기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 가다 이제 눈인사하고 구경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들어가 봤는데 포장을 하는 단계였는데 완성품을 네네 나전칠기의 그 나전 빛깔이 정말 아름답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꼭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게 64년? 그렇죠. 벌써 거의 60년 전인데? 네. 그럼 몇 살 때세요, 그게? 15살이었을 15살 때? 네, 어린 나이에 뭐 일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 다니시고? 네, 그때는 뭐. 그 시절엔 또 그런 분들이 많았으니까. 무역회사 이런 데서 그냥 뭐 잔심부름하고 그러다가 거였었죠. 한눈에 그냥 반했군요. 정말 그래서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정말 전통 오칠을 하는 대가분이 세 분 계시다고 해요. 한 분은 김봉룡 선생님, 또 한 분은 민종태 선생님, 또 김태희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항상 그분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듣기에는 이제 민중태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제 스스로 뭐 누구 선생님 허락도 없이 제 마음속에 스승님으로 삼고 꼭 그분한테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는 뭐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한 달에 2번 쉬는 거예요. 첫째 주, 셋째 주. 그러면 이제 그것도 노니까 바쁠 때는 이제 그 대신 일을 하고 또 야간 작업도 하고 평일에 시간을 하루 얻어서 이제 찾아뵈서 이제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찾아보고 그 선생님한테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이제 작업 공방을 이제 알아서 공방을 찾아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니까 물론 그 건물에 있던 이 나전 칠기 만드는 곳에 일단 취직은 하신 거고. 그러면요.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네네.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 명 스승님을 일부러 찾아간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은 사실은 시중에 납품하는 소위 말하는 화학칠 카슈라는 칠이었어요. 전통 오칠이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전통으로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공방에 찾아뵀지만 물론 당연히 뵙지 못했고. 예. 이제 거기서 책임하는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여러 번 찾아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기특하게 봤는지 자리가 나면 꼭 연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한 6개월 후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와서 작업을 해봐라. 일을 배워봐라. 이런 마음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가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5살에 처음 반하고 전통 오칠은 배우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 관련된 곳에 계시다가 그렇죠. 무려 4년 만에 전통 오칠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군요. 예. 가서 처음부터 바로 그냥 이렇게 칠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들어가서는 거의 뭐 처음 배우는 것처럼 밑에 정말 심부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제가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신세계였거든요. 기법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건조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걸 배우는 그런 마음에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 초심으로 했죠. 옷 오른다 그러잖아요. 네네. 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괜찮으셨어요? 저는 심하게 정말 옷이 올랐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그 선배님들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실 때 몰래 살짝 들어가서 오칠도 막 만져보고 했는데 이제 부주의했는지 마음이 급했는지 막 손에 묻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몰래 살짝 해보다가 그것이 심하게 이제 옷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퉁퉁 부어가지고 정말 선배님이 너 그래가지고 오칠 못 배우겠다. 그러게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적이었죠. 나는 꼭 배워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청량리로 가서 일단 쉬라고 하니까 그 상태로 일을 못 하니까 청량리로 가서 이제 열차를 탔어요. 그래서 옷이 사실 열성이거든요.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이제 열차는 달리고 있는데 난간을 붙들고 시원한 바람이 막 그냥 달리면서 이제 맞는 바람을 맞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춘천에 도착해서 내려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뭔가 느낌이 꼬독꼬독한 느낌, 뭐 풍선에 바람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부었던 얼굴이 가라앉은 거예요. 싹 났어요? 싹 난 건 아니고 부기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열차 타고 돌아와서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정상처럼 돼 있는데 단지 이제 이렇게 살이 말하자면 뭐 허물 같은 게 걸어 있었지만 뭐 개의치 않고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벌써 나서 왔나? 그래서 이제 뭐 개의치 않고 이제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일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올랐어요? 전혀 오르진 않았어요. 그 후로는. 일종의 백신을 맞으신. 아마 심하게 백신을 맞춰놨나 싶어요. 거기 완전히 면역이 생기신 모양이네.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좀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아주 현대적인 완성품이네요. 네, 그건 이제 와인을 담는 장식장이에요. 와인장. 네. 야, 이건 무슨 청자처럼 생겼네요. 빛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저런 노란색도 나요? 네. 하하. 붉은색. 오칠하면 전부 검은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오칠은 다양한 색을 다 낼 수 있어요. 이게 온나무에서 옷을 채취하는 거. 네, 온나무 수액을 받아내는 과정이죠.
백골이 뭡니까? 백골이라는 건 어떤 틀을 짜진 상태. 예. 나무를 짜면은 그걸 저희는 백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생오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렇게 뭘 바르고 섞고 하는 걸 귀알이라고 하더라고 아까. 네네네, 귀알이에요. 칠붓을 저희는 귀알이라고 하죠. 호칠은 또 뭡니까? 호칠. 호칠은 이제 찹쌀풀을 쑤어서 거기다 생호칠을 섞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천연 접착제가 돼요. 예. 칠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네네. 삼배도 발라요? 삼배는 꼭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예. 나무는 줄거나 또 늘고 또 갈라지는 습성이 있거든요. 예. 그걸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삼배를 발라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주칠, 붉은색 주칠. 네네. 저런 건 특별한 안료를 같이 섞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경면주사라는 그 석체 안료를 이제 오칠로 개서 사용을 하는 거죠. 철가루도 쓰고. 네네. 생오칠은 철분과 반응을 하면 흑색으로 변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제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오칠하면 검은색이 떠오른다는 건 다 이 철분을 섞은 그거로. 맞아요. 예. 저렇게 맑게 칠한다는 거는 다른 안료를 안 섞나 봐요. 네, 그냥 생오칠 그 자체로 해서 예. 이제 쓰는 거죠. 건칠? 칠의 종류도 여러 가지군요. 네, 그 칠은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 건칠이라는 건 특히 아무 소재 없이 오로지 칠과 삼배만 이용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칠을 보면 봉화 천량사에 있는 1919호 보물로 지정된 건칠 불상을 본다면 예. 그것이 신라 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탄소 측정 결과. 그렇듯이 건칠은 역사도 오래돼 있고 어떤 형태든 만들 수 있다는 네. 그런 훌륭한 장점 때문에 저는 특히 건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건칠 작품이라고 아까 설명 네네,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런 이제 나무나 이걸 바탕으로 한 게 아니네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진흙을 바르고 예. 어떤 형태를 만들면 그 위에 삼배를 오칠로 여러 겹 발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단단하고 그렇게 하고 그 흙 저거는 이제 나중에 털어내고요. 없애버리고 털어내고 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정말 저는 앞으로 남은 작업 그 기간을 정말 뭐 눈이 보이는 한 작업을 하겠지만 예. 건칠 작업에 치중해야겠다 이런 또 결심을 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일 그게 또 어렵겠네요. 오래 걸리고. 네. 그죠? 그렇듯이 보람도 크죠. 네. 그건 도자기도 아니고 유리도 아니고 네. 그야말로 옷덩어리네요. 네, 옷덩어리죠. 그게 강도도 셉니까? 강도도 상당히 세서 사실 떨어뜨려도 깨지질 않거든요. 그래요? 네네. 보통 이런 칠을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몇 회 정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한 35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5단계?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35계단을 생각해서 한 계단씩 올라간다고 보면 예. 이제 한 계단 올라가고 또 다음 단계 올라가고 올라갈 때마다 기법과 과정이 달라지거든요. 한 번 칠해서 마를 네, 때까지 칠해서 기다리고 말리고 또 삼배 마르고 또 삼배 위에 칠하고 또 그 삼배 눈을 메꾸기 위해서 황토에 오칠을 섞어서 또 바르고 삼배의 눈을 메꾸기 위해서 매끈하게. 그렇죠. 예. 그렇게 단계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최종 한 50% 정도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 무렵에 이제 나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나전을 붙이고 나면 다시 또 처음서부터 나전을 메꾸고 칠하고. 나전 위에도 칠을 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갈아내고 최종적으로 칠을 하면
그 나전이 칠에 덮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전부 칼로 긁어서 문양을 내거든요. 또 긁어내요. 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마감을 하면 이제 그 35계단을 다 올라갔다고 보죠. 35계단. 그러니까 최소 네.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군요. 네. 과정 네.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실수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쪽 예를 들어서 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그걸 수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끝까지 가더라도 꼭 탈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과정이 끝나면 점검을 해서 잘못된 데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고 예, 그 단계로 넘어가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수 없이 아주 깔끔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작업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칠할 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스승님께 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라 마감을 다 끝내서 마감을 해놓으면 속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첫 번째 칠한 거는 흔적조차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잘못되면 그거는 꼭 탈이 나고 그 작품은 생명을 잃는다. 예.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그렇듯이 한 과정, 한 계단, 한 과정 요 부분을 정확하게 밟아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뭐 천년을 가는 네, 그런 네. 작품이 될 거라는 확신은 있죠.